구상형 1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마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많은 것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교육 역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수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때 이 스마트 시대에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두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활용 역량입니다. 어떤 에듀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교육 효과는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상황에 맞는, 학생의 수준에 맞는 에듀테크를 골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디지털 활용 역량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시민 역량입니다. 디지털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사용에 대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과 책임의식을 갖춘다면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고 학생들은 이를 참고하여 올바른 디지털 시민 윤리의식,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가 이 두 가지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을 각각 한 가지씩 총 두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활용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에듀테크 수업 나눔 전국 한마당에 참여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있는 수업에 관찰하고 그 수업 나눔을 통해서 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에듀테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선배 교사님들께 묻고 자문을 구해 제 부족한 점을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의 맞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디지털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매일 교직 일지를 작성하겠습니다. 제 디지털 언어 습관이나 디지털 윤리 습관 혹은 디지털 책임 습관 등을 매일 기록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제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고 제가 올바른 디지털 의식을 함양하는 데 나아가게 돕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또한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노력을 통해서 저는 디지털 시민 역량과 디지털 활용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량을 함양한다면 스마트 시대에서 학생들에게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올바른 디지털 시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2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는 올바른 교육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교우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어린 나이부터 발생하는 제시문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초등학생 때부터 초기 예방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는 초등학생의 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체험 중심의 예방교육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험 중심의 예방교육을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자기중심적 사고를 할 확률이 큽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다 보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주는 결과, 타인에게 주는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놀이나 뮤지컬 등을 활용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체험중심 예방교육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주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다 학생들이 재미를 느껴 예방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피해자를 상담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는 학생이 정서적 안정을 되찾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둘째, 가해자에게 깨달음을 부여하겠습니다. 학생이 왜 잘못했는지,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를 학생과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깨달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 올바른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셋째, 학생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피해자 학생이 충분히 진정이 되고 피해자 학생이 동의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과 교사가 함께 모여 면담을 하고 다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치유 프로그램이나 함께 회복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다시 올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있어서 교육적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초등학교 시기 올바른 예방 교육을 받은 학생은 나아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초등교사가 된다면 교육적 대응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상형 3번 문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익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놀이를 통해 교육을 한다면 학생이 학습 부담을 낮추고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저는 학급 교육 과정에서 놀이를 활용한 운영 방안을 3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경영 측면에서 릴레이 칭찬 놀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게시판에 교사가 먼저 누구누구야 칭찬해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그럼 그 칭찬을 받은 학생은 이어서 포스트잇에 누구누구야 칭찬해 라고 적고 칭찬한 이유를 릴레이 방식으로 적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칭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장점을 이해하여 더욱 효과적인 학급 경영이 가능합니다. 교우 관계도 효과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교과와 연계하여 다양한 놀이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교과에서는 개념에 대해 스무고개 놀이를 실시하거나 수학에서는 다양한 도형을 만들어 버리는 놀이를 통해서 교과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교과에 대한 학습 부담을 낮추고 교과에 대해 재밌게 이해하면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가 지향하는 깊이 있는 학습에 일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존중어 쓰기 놀이를 실시하겠습니다. 존중어 쓰기는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학생들과 존중어로 대화하는 놀이입니다. 그날 존중어로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배려하는 놀이를 실시한다면 학생들은 서로 상호 존중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쉽게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급 경영 측면, 교과 교육 측면, 인성 교육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놀이를 교사가 된다면 적극 실시하여 학생들이 그 개념과 효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해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인성 브랜드는 책임 있게 나아가는 우리 반으로 책임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에서 학생들은 책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갖게 되면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뿐만 아니라 자기 권리 역량까지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책임을 학생들이 갖기 위해서 저는 인성 브랜드 실천 활동으로 2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인 1역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학기 초에 자신이 해보고 싶은 역할, 학급 내에서 학급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1가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후 자신의 실천 기록을 기록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한 뒤 그것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이는 책임과 반성 모두 가능하며 학생이 설정한 책임있는 우리 반을 위해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학급 자치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학급은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급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더 더불어 사는 반으로 만들기 위해 책임을 갖고 발전 방향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급 자체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면 학생들이 학급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더 나은 발전 방향에 대해 학생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학급이 지향하는 책임감 있게 나아가는 우리 반에 적합하며 더불어 사는 우리 반을 만드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2번 문항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즉답형 2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모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학원이 3시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사라면 어머니, 학생이 오늘 학원에 늦게 갈까봐 좀 걱정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기에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상 학생을 따로 수업 이후에는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늘봄학교나 혹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생이 그 전까지 활동에 참여하다가 가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겠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부모의 의견에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학부모가 이 학생이 학원에 제 시간에 못 갈까봐 우려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학부모가 조금 더 안정을 느끼고 더 이성적으로 함께 교사와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부모에게 다양한 대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교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늘봄 활동 등 다양한 것을 제시한다면 그 시간 전까지 교육 법상에 맞게 학생이 학교에서 보호를 받고 학원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애가 교실이 너무 춥다는데 에어컨 온도 좀 높여주세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사가 된다면 어머님, 아이가 많이 추워해서 너무 걱정하셨군요. 제가 그러면 에어컨 온도를 조금 올리긴 하겠지만 학급 내에는 더위를 많이 타는 학생들도 있어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겉옷이나 혹은 따뜻한 옷을 여분으로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가지 이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의견에 공감하고 대책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 역시 학부모가 자녀가 추워하는 것에 감기가 걸릴까봐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사가 이를 공감한다면 학부모에게 인성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더욱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 학부모에게 학생들이 지금 다양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 온도에 대해서 그 추위를 덜 느낄 수 있도록 여분을 챙기게 한다면 학생 역시 이러한 추위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